안녕하세요. 주식군입니다.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요. 9만 원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어제 5% 이상 급락을 좀 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걱정을 많이 좀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5%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9만 원대 위로 다시 안착을 좀 했는데요. 자, 어제 하루는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을 좀 하면서 이 새로운 케빈 워시라고 하는 이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을 우려를 좀 했다라면 다시금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미국장이 어제 전반적으로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예를 들면 일본, 뭐 중국, 대만에 비해서 낙폭이 굉장히 컸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루 만에 모두 낙폭을 회복을 했고요. 자, 지수를 잠깐 좀 보시면 코스피를 먼저 볼게요. 자, 어제 코스피의 고점이 5,200이 채 안 됐습니다. 그쵸? 근데 오늘은 6% 이상 다시 급등이 나오면서 5,200포인트를 시원하게 돌파를 좀 했기 때문에 어제의 고점을 다시 한번 뚫어냈다라는 의미를 본다면 다시 이제 불확실성을 전부 다 회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원래는 며칠 좀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단 하루 만에 모든 하락을 만회를 했습니다. 자, 두산도 마찬가지고요.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자, 시장 거래대금을 잠깐 좀 볼게요. 자,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은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도체죠. 그리고 하나시스템,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우주항공입니다. 그 바로 밑에 대한전선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두산에너빌리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 조금 더 내려보면은 LS 일렉트릭도 오늘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게 어떠한 의미냐? 자, 반도체랑 원전은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주도주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맞습니다만 원전으로 다시 바뀔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죠. 자, 그리고 이 앞단에는 AI라는 거대한 흐름이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미국장에서 반도체 기업들과 낸드 플래시 관련된 샌디스크가 급등을 했는데, 자, 인공지능에 파생되는 거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죠. 자,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거든요. 산미금속. 산미금속이 원전하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신고가를 뚫어냈고 최근에 엄청난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산미금속도 마찬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원전 관련주로 이제 좋은 수급들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전선 말씀드렸죠? 자, 오늘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거래 대금이 무려 6천억이 넘게 터졌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예요.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보시면 조정이 언제 나왔냐는 듯이 곧바로 신고가를 다시 뚫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공통점이 있죠. LS 일렉트릭은 변압기, 대한전선은 HVDC 같은 초고압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다 미국향의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면 LS 일렉트릭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어냈고요. 주봉입니다. 그리고 대한전선도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니지만 최근에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관련주가 시장의 중심으로 이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자, 두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원전 관련주 몇 개 좀 보시면 여기 대한전선, LS 일렉트릭, 산미금속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오늘 9%가 올랐고 조그만 종목들 뭐 일진파워, 오르비텍 이런 종목들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BHI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원전주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도체는 생산이 빠릅니다. 그쵸? 반도체는 빨리 만들 수가 있는데 원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 변동성이 흔들리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원자력 발전과 SMR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 댓글을 보시면 삼성 잘 가는데 두산 왜 이러냐? 다른 종목들 다 엄청 올라가는데 로봇 다 마찬가지로 올라가는데 원전은 왜 오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우리는 이미 한 차례 거대한 흐름을 한번 가져왔어요. 그쵸? 여기가 2만 원이었으니까. 2, 3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적지 않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이 사업의 특성상 긴 흐름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차트를 봐도
자, 정고점을 뚫고 나서 쌍고점 맞고 떨어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지난 고점이 97,400원이었고요. 여기가 이제 올해 1월 20일 한 보름 정도 전에 신고가를 뚫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간에 잠깐 쉬고 있는 구간인데요. 대표적으로 로봇과 우주항공이 오를 때 우리가 쉬어갔잖아요. 근데 로봇주는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우주항공도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다음으로 바이오라던가 원전이라던가 조선의 시간이 머지않아 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호재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호재는 SMR 표준 설계 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원래 1월에 예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예정이. 근데 2월로 밀렸어요. 이번 달 안에 표준 설계 인가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단순히 그냥 뭐 인허가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국내의 SMR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뭐 자격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인허가를 받으면 국가에서 보증을 해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표준 설계 인가를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SMR을 자격증을 줬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해외 기업에서는 당연히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어느 거를 이제 수입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겠지만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원전의 강국인 것도 있고 또 SMR의 표준 설계 인가를 하게 되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11차 전기본으로 한기를 지을 것도 있겠지만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베트남으로 원자력 발전과 가스 발전의 로드맵을 구체화시킨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한번 만났었죠. 근데 이번에 또다시 이제 접촉을 좀 했고요. 실질적인 사업을 같이 이제 구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베트남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8차 국가 전력 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2030년까지 앞으로 4년에서 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자회사가 있잖아요. 두산 비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사업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 전 세계 공장이라고 자처하는 그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 기타 뭐 그 주변국들로 이렇게 공장이 좀 이동이 되고 있는데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8차 국가 전력 개발 계획에 따라서 전력 설비 용량을 15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원자력 발전소랑 가스 발전소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접촉을 해서 같이 이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한수원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AI 로봇을 넣는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자, 이거는 인간이 하기 어려운, 사람이 하기 어려운 작업들, 좀 위험한 것들이 있죠. 발전소를 점검한다거나 방사선을 관리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로봇을 활용하겠다. 이런 소식까지 좀 들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로봇이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서 점검을 하고 또 SMR을 해외로 많이 수출을 좀 하게 된다면 두산에너빌리티는 9만 원대는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닐 거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두산이 가져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조업의 거의 원탑입니다. 전 세계 원탑이에요. 뭐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조선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은 이제 설계 기업, 뭐 반도체로 따지면 팹리스 이런 기업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고 웨스팅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가 너무나 비싸고 이런 자재비가 너무나 비싸기 때문인데요. 제조업은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 위치까지 좀 올라왔거든요. 특히 조방원, 반도체 이런 부분, 로봇 같은 경우도 그 현대에서 만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피지컬로서는 그 머리를 제외하고 몸체, 바디만으로는 거의 글로벌 탑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가스 발전소 베트남에다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북미도 마찬가지고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리고 원전과 SMR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됐고 또 여기에 풍력 발전소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고속도로에 해당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신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 구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는 고점 대비해서 이미 마이너스 60%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두산은 고점에서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10%도 안 빠졌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이 제조업력의 실질적인 이제 성장 그리고 인증 이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2월에 이번 달에 SMR 표준 인가를 받게 되고, 또 대형 원전 2기, 또 미국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뭐 페르미 아메리카도 있을 거고요. 또 뉴스케일 파워를 통해서, 테라파워를 통해서, 엑스에너지, 오클로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SMR 전용 공장을 이제 착공에 들어갔고, 연간 20기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또 가스터빈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모두 이 거대한 흐름에 편승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설령 이제 21선을 이탈을 해서 어제 같은 공포 구간에 매도를 하신 분들은 오늘 다시 9만 원대 위로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8만 원에 팔아서 9만 원에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는 이 심리적인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방산주가 20배가 올랐던 것처럼 원전주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3배 정도, 정말 바닥에서부터는 4배? 요 정도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랑 AI의 핵심 에너지원이라는 이런 굉장히 좋은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는요,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두산에너빌리티를 응원하시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 좀 남겨주신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힘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수급도 다시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자, 하지만 실적이 확실히 찍히기 시작을 하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금방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AI라는 거대한 흐름에 중간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말을 급하게 좀 말씀을 드렸더니 목이 좀 잠기고 그러는데, 자, 겨울철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것도 많이 좀 드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가 새로운 내용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 보시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장 여전히 강세장이라는 거, JP모건이 우리나라를 6천에서 7,500까지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부터 적어도 20%에서 많게는 50%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한 것들도 큰 흐름으로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진짜로 뭐 오늘 급락하고 어제 뭐 급등하고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림을 좀 크게 그리시고 좋은 결과를 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